보통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바꿀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스펙이 뭘까요?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 아닐까요? 그렇죠. 사진이나 동영상 얼마나 담을 수 있나, 뭐 그 정도였잖아요. 네, 사실 딱 그 정도의 유용한 부품이었죠. 그런데 이 흔해 빠진 부품이 다가오는 글로벌 AI 경제 권력의 핵심 인프라로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지갑 변동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룰 자료는 아주 흥미롭고 꽤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SK증권의 최신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주제는 삼성전자와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인데요. 단순히 사이클이 돌아왔으니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흔한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리포트는 글로벌 산업 구조의 밑바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리포트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가 아주 강렬하더군요. 과거의 잣대로 지금의 메모리 산업을 평가하면 완전히 판을 잘못 읽는 거라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 서두에 적힌 메모리 산업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대변합니다. 예전엔 어땠죠? 예전 반도체 시장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경기 사이클 따라서 수요 늘면 가격 오르고 기업들이 공장 미친 듯이 지어서 공급 쏟아내면 가격 폭락하는 치킨 게임의 연속이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이요? 네. 그런데 지금 AI가 요구하는 메모리 조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뉴스에 도배되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람이랑 낸드 전체가 AI 구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데이터 저장 공간만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역폭을 극대화하고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동시에 아주 까다로운 지연 시간 요건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지연 시간 요건이라는 부분에서 리포트가 아주 구체적인 지표를 하나 언급했잖아요. P99 지연 특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요? 네, P99 레이턴시라고 하죠. 보통 컴퓨터 부품 성능 말할 때는 평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 자랑하는데 이 P99 지연은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P99 지연은 평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기준이에요. 고속도로로 비유를 좀 해볼까요? 네, 고속도로요. 평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고 해도 어떤 차는 150km로 달리고 어떤 차는 50km로 달린다면 그 도로는 AI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편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P99 지원 요건이라는 건 트래픽이 아무리 막 몰려도 전체 요청의 99%가 무조건 설정된 타임라인 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1m초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요? 네, 단 1%의 데이터라도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병렬로 처리되는 AI 전체 연산이 멈춰버리거나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즉 100대 차 중에 99대가 명절 귀성길 같은 엄청난 트래픽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합격이라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당연히 시장에 물건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갖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그냥 돈 많은 기업들이 조 단위로 투자해서 공장 짓고 웨이퍼 마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엔 다 그렇게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리포트가 가장 날카롭게 짚어내는 핵심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돈 쏟아부어서 공장 늘린다고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었나요? 현재 메모리 생산 구조가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거든요. 우선 생산 믹스 자체가 극도로 고도화됐습니다. HBM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반 D램 생산 라인 캐파를 엄청나게 갉아먹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 같은 복잡한 후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제조 공정의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웨이퍼 한 장을 라인에 넣었을 때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이군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P99 지연 같은 가혹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불량품을 걸러내는 수율 선별 작업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깐깐해졌습니다. 아, 100개를 생산해도 그 기준을 통과해서 AI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상급 제품은 극소수라는 거네요. 네, 물리적인 공장 캐파는 늘어날지 몰라도 시장이 원하는 하이엔드 AI 메모리의 실질적인 공급량은 구조적인 제약에 갇혀버린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과 수율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에 부딪혔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확실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돌려보죠. HBM이나 하이엔드 D램이 AI의 총알로 떠올랐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충격적이었던 대목이 있어요. 낸드 플래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재평가요. 솔직히 그동안 낸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바닥을 기고. 반도체 시장에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죠. 네,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낸드도 AI 메모리다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낸드의 이런 극적인 신분 상승, 도대체 어떤 기술적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봐야 합니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 관심은 온통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쏠려 있었어요. 트레이닝 단계 말이죠. 네, 그 학습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빠르게 집어넣어야 하니까 압도적인 대역폭을 가진 HBM이 필수였죠. 그런데 이제 AI 생태계가 학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질문에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로 넘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인퍼런스라고 하죠. 이 추론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폭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KV 캐시입니다. 아, KB 캐시. 최근 AI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르는 그 데이터 덩어리요. 네, 키밸류 캐시죠. 쉽게 말해서 AI가 사람과 길게 대화할 때 문맥을 안 잊어버리게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기억의 파편들 같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문제는 AI 모델이 고도화되고 대화 맥락이 길어질수록 이 KV 캐시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는 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AI가 뱉어내는 추론 상태를 전부 담아두기에는 HBM이나 D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HBM은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너무 비싸니까요. 결국 AI 시스템 설계자들이 메모리의 계층화라는 구조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티어링이라고 부르죠. 는 KV 캐시 같은 추론 데이터들은 낸드 플래시 쪽으로 끌어내려서 실시간으로 담아내게 만든 거죠. 낸드가 상대적으로 속도는 조금 느려도 용량이 압도적으로 크고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맞습니다. 낸드가 더 이상 스마트폰 사진 저장용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 GPU 옆에 딱 붙어서 AI의 단기 기억상 실증을 치료해주는 핵심 보조 기억 장치로 격상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변화네요. 그런데 이 계층화라는 게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이론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완벽한 현실입니다.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려고 엔비디아의 IDMS를 실제 사례로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요. AI 칩 절대 권력저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자사 시스템 구조에서 낸드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엮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안에 낸드가 당당히 AI 메모리의 한 축으로 편입된 거죠.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군요. 네,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불가역적인 진화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미운우리 새끼였던 낸드마저 100조로 부활했다면 도대체 이 기업들의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재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과연 재무제표라는 성적표에 어떻게 찍힐 것인가 그 엄청난 숫자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SK증권 리포트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무려 3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생각하면 정말 도발적인 숫자죠. 애널리스트가 이런 파격적인 목표가를 던질 때는 당연히 뒷받침되는 논리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테마성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실적 추정치에 기반하고 있어요. 핵심 근거가 뭡니까? 2026년 예상 EPS,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리포트는 2026 삼성전자 주당 순이익을 23,272원으로 산정했어요. 23,000원대요. 네, 여기에 타겟 PE 멀티플 13배를 적용해서 3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도출한 겁니다. 잠깐만요. 주당 순이익도 놀랍지만 제가 진짜 의문이 드는 건 아까 말씀하신 메모리 가격 상승폭입니다. 판가 전망치 말씀이시죠? 네. 리포트 보면 2026 판가 전망치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전년 대비 D램 가격은 158% 상승,
낸드 가격은 98% 상승한다고 예측했어요. 엄청난 폭등이죠. 세상에 어떤 부품 가격이 1년 만에 2배, 2배 반씩 뛰나요? 이렇게 무식하게 가격을 올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이 가격엔 절대 못 산다고 보이콧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도권이 넘어갔다. 상황을 하나로 연결해 볼까요? 공급자들의 재고 창고는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수요는 기업 생존이 걸린 구조적 팽창 단계에 들어섰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겠네요. 메모리 비싸다고 AI 서버 증설 멈추는 순간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탄력적 수요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물건은 없는데 안 사면 회사가 망할 판이니까 가격표 보지도 않고 쓸어 담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공장 증설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마저 구조적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철저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2026년까지 만개할 거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가격 협상력이 결국 기업 마진율로 직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엄청난 판가 상승의 결과로 리포트가 제시한 2026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208조 원입니다. 208조 원요? 네, 전년 대비 376% 폭등한 수치죠. 더 경이로운 건 수익성입니다. 무려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수조 원 단위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무거운 장치 산업에서 40% 마진이라뇨?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불법한 마진이죠. 반도체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메가톤급 실적 파티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 208조 원에 마진율 40%. 이 숫자 듣고 나니까 메모리 산업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첫 문장이 뼛속 깊이 체감됩니다.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과거 반도체 시장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PC 언제 바꾸냐에 따라 출렁거리는 소순환장이었잖아요. 천수답 같은 산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렸네요. 리포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 이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개인 소비자 지갑에 의존하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의 대상이 된 거군요. 네, B2C 기반의 불안정한 소순환 주기를 벗어나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끄는 거대한 대순환장, 즉 메가사이클에 완벽하게 탑승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생존을 위한 구조적인 투자가 실적을 견인하니까 과거처럼 실적이 널뛰게 할 위험도 줄어들겠어요. 맞습니다. AI가 메모리 기업들에게 실적 가시성과 안정성이라는 큰 선물을 쥐어준 셈이죠. 당장 올해 상반기에 가시화될 빅테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들이 이런 신뢰도를 더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봐도 타이밍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초호환기랑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렇게 완벽하게 겹친 적은 없었거든요. 돈이 미친 듯이 풀리는 시기에 기업 실적은 유례없는 폭발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네요. 완벽한 폭발의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리포트가 던지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주가 이야기죠. 이렇게 완벽한 대순환장 속에 있고 2026년에 208조 벌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왜 유독 한국 메모리 기업들 주가는 글로벌 AI 관련주 중에서 가장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 이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모순적인 괴리감이야말로 이 리포트가 전면적인 재평가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결정적인 명분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 한국 기업들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이 억눌린 저평가 국면을 단숨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반전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의구심을 박살내 세 가지 무기 하나씩 풀어주시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공간 여력입니다. 아까 공급 부족 상황 설명드렸지만 결국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해내는 기업이 승자가 되거든요. 물리적인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을 비롯해서 당장 대규모 생산 라인을 깔고 가동할 수 있는 막대한 물리적 공간 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들 땅 파고 허가받을 때 바로 장비 넣고 물건 뽑아낼 수 있다. 이 엄청난 인프라가 폭발하는 수요 장세에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강점이네요. 두 번째 카드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시장의 우려를 가장 많이 샀던 HBM 시장에서의 반격 가능성입니다. 특히 차세대 HBM4 시장에 주목하고 있어요. HBM4부터는 좀 달라지나요?
HBM4부터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경계가 허물어지는 맞춤형 성격이 아주 강해집니다. 여기서 메모리 설계와 파운드리 공정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 역량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뼈아픈 실책이었던 파운드리가 오히려 차세대 HBM에서는 판을 뒤집는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강력한 경쟁력 회복이 일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무기로 연결되죠. 세 번째 무기가 파운드리 부문의 부활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조 원 적자 내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했던 파운드리 부문인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TSMC 혼자서는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네, 그 낙수 효과로 한국 파운드리 가동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막강한 공간 여력으로 범용 메모리 초과 이익 독식하고 HBM4에서 주도권 되찾고 파운드리마저 턴어라운드한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순간 지금의 헐값 밸류에이션은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게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부해본 SK증권 증권사 리포트 내용, 그 깊이와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산업 분석이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핵심은 선명하네요. 명확하죠. 우리가 낡은 PC 업그레이드할 때나 찾던 평범한 메모리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P99 지연이라는 극한의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AI 서버, 절대 인프라로 군림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만년조연이었던 낸드 플래시마저 KB 캐시 감당하는 핵심 AI 메모리로 화려하게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구조적 공급 부족은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쥐어주었죠. 이게 2026년 영업이익 208조 원, 목표가 3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로 증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리포트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요? 한국 메모리 산업은 더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에 일희일비하던 과거 잣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생존 인프라 투자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이익 구조를 창출해내는 메가사이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철저한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군요. 오늘 짚어본 방대한 데이터들은 1년, 2년 뒤에 펼쳐질 산업의 완전히 달라진 지형도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13배의 멀티플, 40% 영업이익률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엑셀 작업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AI라는 문명서적 전환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값이라는 사실을 밀도 있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증권사 리포트의 행간을 읽어내고 그 안에 거대한 산업 맥락을 짚어드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대한 지식의 최전선에서 함께 호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예리하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